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섬과 바다와 갯벌이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아이페즈는 2003년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거주 환경을 조성해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 생태도시,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관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경관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 아이페즈 경관아카데미는 아이페즈 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건축 디자인의 탄생과 완성에 이르는 진솔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의 건축물을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면 한층 더 새로운 느낌과 깊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무게를 이겨내고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며 꿋꿋하게 서 있는 건물 하나하나에 새로운 정감이 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하늘 아래 가장 탐나는 도시, 사람 중심의 행복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해양건축의 양근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세대학교 2단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교 시설과 함께 주거용지를 계획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중요시 여겼던 요소는 송도 바이오대로 건너편에 있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저희와 동쪽에 접하고 있는 수로가 가장 중요한 대상지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외부 공간이 전철역부터 저희 사이트를 거쳐서 이제 수로까지 연결되는 긴 축이 있는데요. 캠퍼스 코리도라는 식으로 해서 이 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로하고 학교 주변, 또 저희 대상지 남쪽으로는 이후에 인하대학교가 들어서고 북쪽으로는 연세대학교 연구동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조건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송도 바이오대로 쪽은 그 바이오 산업교에서 넘어와서 저희 사이트가 거의 처음 접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송도 초입에 있는 진입 경관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서 수변으로는 낮은 중저층의 테라스 하우스를 계획을 하였고요. 거기서부터 점점 높아져서 송도 바이오대로 쪽에 접하고 있는 주상복합 경우에는 고층형 타워들을 세워서 진입 경관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도 강조를 하고,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에서부터 오는 캠퍼스 코리도를 받아줄 수 있도록 캠퍼스 코리도와 만나는 부분에 가장 높은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연세대학교 쪽에서 봤을 때는 마치 그 수로 쪽으로 게이트가 열려있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수로 쪽에서 봤을 때는 낮은 테라스 하우스부터 점점 높아지는 중첩되는 그런 경관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5개 블록이라는 굉장히 큰 3,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히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지로 읽힐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조경 시설이라든지 보행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심의라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그런 법적인 인허가 절차 중에 하나지만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기에 도시 디자인단하고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경관적인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또 경관위원님들하고도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논의를 함으로써 송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의 전반적인 경관에 어울리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경관심의에서 됐던 것들을 실제 건축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고 그 단계들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변경되고 변화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받았던 경관심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지키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는 더 적합한 그런 지금 절차인 것 같지만 이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면서 변경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심의에서는 뭐 경관, 건축, 구조 이런 전문가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셔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경관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좀 경관의 중요성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떤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좀 그것도 좀 유동적으로 뭐 통합 심의도 가능한 뭐 프로젝트들 뭐 아니면은 이제 지금처럼 현행대로 유지되는 그런 프로젝트들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유동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천의 경관 및 건축학적 미래 비전은 비움과 채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는 구도심은 사실 저희 개항기 때부터 중요 도시로서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오래된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구도심이 있는 반면 송도가 사실 좀 더 앞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신도시로서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켜켜이 쌓아 나가면서도 경관적인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양하고 큰 그런 외부 공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인천과 송도의 경관은 그런 비움과 채움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경관적인 중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아이패드 경관 아카데미에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사무건축의 김상원 그룹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트럴파크랑 같이 어울려서 주변에는 막 하이테크한 그런 건물들이 놓여지고 기회의 이미지, 좀 미래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병실이라는 이미지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이제 뭐 4인실이나 과거에는 5인실, 6인실까지 있었는데 두 개의 베드는 창에 이렇게 면해 있고요. 나머지 병상들은 좀 안쪽으로 좀 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창에 면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바깥쪽 자리를, 창에 면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해요. 저희가 여기에 만드는 병원은 모두 다 창에 면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병상에 약간의 알코브라고 하는 이렇게 온폭 들어간 오목한 그런 공간들을 둬서 그쪽으로 자기만의 창을 가질 수 있게 했고, 그러면서 각각의 환자들이 다인 병실 내에서도 프라이버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자 노력한 게 첫 번째 병원의 그 기능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그런 병동은 굉장히 좀 좁고 긴 장방형의 그런 건물의 형태로 되어 있죠. 간호사의 하루 동선을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약을 몇 번 환자들한테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몇 번 케어를 하러 가고 하는 다양한 형태들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지금의 형태가 간호사의 동선 길이가 약 한 40% 가까이
줄어든다라는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모습을 장방형이 아니라 정방형의 모습이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더 송도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병원의 기능성, 즉 간호사의 동선이 짧아진다 함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더 좋은 병원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깥의 주변의 그 조경으로 이렇게 병원을 아늑하게 감싸 안으면서 내부의 코트야드, 즉 증정이라는 공간을 둬서 자연 속에 이렇게 병원이 기능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환자에게 조금 더 자연에 가깝게 갈 수 있고 좀 더 힐링 공간으로서의 그런 성격을 더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광해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현대적인 의료기관으로서 거기서의 후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광해원을 만드신 분이 그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던 알렌이라는 선교사분이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셨던 땅이 인천의 제물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단부와 내부 공간에는 그런 배를 타고 오셨었던 그 배의 도체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병원의 길이가 가로로는 한 100m 넘고 세로로도 100m가 넘는 굉장히 거대한 공간입니다. 도시적 맥락의 스케일에서는 어울릴 수 있겠지만 휴먼 스케일, 사람이 인지하는 스케일에서는 그 인지할 수 있는 스케일을 넘어가는 과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층부의 정면에 돛을 반복적으로 두면서 리듬감을 주고 이것을 휴먼 스케일로 조금 더 분절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돛의 이미지가 선구자 혹은 개척자, 이런 세브란스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들도,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들도 이 인면에 같이 은유적으로 녹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을 때 포르말린 냄새나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커피 향이 나고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안팎으로 자연을 느끼시면서 그 공간 자체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병원들을 시민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속에서 치유를 받으시면서 같이 회복되시고 그런 시간의 켜를 축적을 하심으로써 이 송도라는 도시와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시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폐제 경관심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요. 경관적인 데서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더 도시적 경관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저희도 그 맥락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즐거운 도시, 기억이 남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 문화적이고 어떤 추억적인, 시간적인 그런 소비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건축물들이 집적되고 쌓여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어떤 다양한 이벤트들과 어떤 장소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더욱더 사람들과 교감하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가자라는 건 세브란스와 저희가 언제나 동일한데 그거를 풀어가는 해법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페지의 도시 디자인단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도시적 맥락에서 경관이 이런 방향이 더 좋겠다라는 어떤 설득, 양쪽의 설득을 들으면서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간다든지, 혹은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서 조금 더 끝까지 이제 아직은 설계 단계고 곧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을 하겠지만 공사 끝날 때까지 이런 컨셉들을, 설계자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데에서 저는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정린건축의 권호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이번에 지어지는 사토리우스 송도 캠퍼스의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서 연구, 개발, 생산을 같이 하는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된 용도는 복합적으로 연구소,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생산시설까지 들어가지만 주 용도로 보자면 절반 이상인 50% 이상이 생산시설이라서 용도로 치자면은 이제 공장 용도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생산 시설이고요. 연구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들어간 입지 자체가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로 해외 기업에서 입주하기에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사토리우스에서 여러 군데를 이제 물색하시던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게 해외 자본 100%로 송도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 송도 이제 자유경제구역 내에 바이오 클러스터에 딱 맞는 프로젝트와 사이트와 이제 그 기업의 이해관계가 매칭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시도 이미지에서 보시면 생산동 부분 쪽에 이미지가 은색으로 굉장히 이제 평활도가 있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장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페인트로 마감이 된 복합 패널을 붙여서 그 전체적인 매스를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탈의 이미지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아노다이징 허니컴 외장 강판을 써서 실제로 저희가 그림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실제 현장에서도 구현을 하고 그런 구현된 이미지가 오랜 기간 오염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부착하는 방식에서도 이런 줄눈과 줄눈 사이에를 이제 실리콘 실런트로 쏘는 방식이 아니라 오픈 조인트를 둬서 오염이 덜 되는, 대신에 이제 공사비는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해도 경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이제 경관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바뀌는 부분에서 또 클라이언트 쪽하고 조율해야 되는 부분에서 난항을 겪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드렸을 때 오히려 더 높은 허들을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완성품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이제 사전에 이제 경관 심의와 관련된 아이패즈의 도시 디자인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협의를 드렸을 때 굉장히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시고 호감을 주셔서 이 프로젝트는 잘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도 인허가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설계 단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디자인적 요소들, 디테일들 굉장히 각별하게 챙기고 있는 프로젝트고 저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어떤 만들어진 이후에 대한 생각보다는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인 아니면 컨셉적인 스토리만 가지고 디자인을 이제 컨펌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투자를 결심해서 건물을 세워 놓으시면 수십 년간 계속 도시에 서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기를 마땅히 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설계 주안점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어졌을 때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어떤 디테일을 써서 오염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이런 첨단 클러스터에 맞는 이미지의 아주 샤프한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화두를 계속 던져드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재료나 디테일에 대한 제안을 계속 드렸는데 다행히 사토리우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셨고 경관심의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협의 드릴 때도 저희 프로젝트는 주안점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양쪽에 다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셔서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패드 경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도시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도시의 그 밑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도 관도 아이패드도 이제 너무 또 나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늦춰져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변화하셔야 이제 원래 취지에 맞는 좋은 건물들이 하나하나 빈 땅을 메꿔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관의 미래는 지속성이다. 그래서 그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가 처음에 계획할 때 추구했던 모습을 현실에 맞게끔 계속 그걸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세팅했던 거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셔야 이제 원래 취지에 맞는 좋은 건물들이 하나하나
빈 땅을 메꿔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아이패즈 경관 아카데미에 함께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다세형 건축의 윤영대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라동 92-1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제 중심 업무지구로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건물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사파이어로하고 경제로하고 교차하는 데 있다 보니까 그 교차하는 데에서 건물이 어떻게 보여질 건가, 그것에 주안점을 줬고 그 부분에 가장 핵심적으로 그 실이 엮듯이 또는 그 물건이 엮듯이 엮어서 건물이 올라가는 형상을 표현하고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층까지 판매시설과 2개 층은 그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 자체가 디자인되는 게 2동이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하나의 그 광장을 형성시켜서 수변 공간과의 연계, 그 다음에 대로변에 그쪽에 이제 또 나중에 그 지하철 연장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운데 있는 마당이 형성되는 거죠. 주민들이 퇴근을 하면서 우리 건물을 가운데 마당을 거쳐서 가고 또 출근하면서도 그 육교를 건너서 우리 전철 탑승하기 전에 그 마당을 거쳐서 가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머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역점을 두고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있다면 대개 이제 도시의 흐름이라든지 도시의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주변과 어떻게 어우러질 건가, 그런 것이 주변에 약간 힌트를 받는다든지 좀 조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지는 완전히 허벌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 건가가 고민이 상당히 많았죠. 경관심 1차 48층으로 해서 조건 해가지고서 수용을 하고 다 이제 갔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 바로 한 2m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그 교육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의해서 일조 운동장에 이제 그림자가 지는 형상이 생겼는데, 기존의 아파트도 그림자가 지고 있었지만 우리 건물로 인해서 운동장이 아파트 그늘보다 조금 더 생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관심이 다 통과되고 한 상황에서 다시 백해서 지금 현재 28층으로 한 20층 낮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환경 영향평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마지막 단계에서 체크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미리 체크를 해보는 바람에 뒤에 가서 다 진행되다가 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다른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우리 같은 실수가 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것들, 또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이 도시 그 경관 심의에서 또 잡아주고 하니까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죠. 그 유익한 점이 그 주민들한테 또는 우리 송도나 도시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이패즈에서는 그래도 중심축을 잡고 잘 진행하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 체크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몇 개월 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쪽 방향,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좀 의견을 좀 존중도 해주고 또 수용도 좀 해주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또 같이 좀 서로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서 중간적인 그 입장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아이패즈에서는 디테일하게 내부적인 것들, 교통 문제 이런 것까지는 총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여질 건가 하는 비주얼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안에 담고 있는 내용까지 조금 또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뭐랄까 완화 아니면은 좀 더 조율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빈 땅도 많고 아직까지 상업적 그냥 거의 지금 완성되어 가고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주거단지들은 형성이 되는데, 그 주거단지는 좀 획일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사라든지 시행사 입장에서 용적률 또는 그 색깔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고 특색적이지 않은데, 이 도심에 이루어지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표정들이 이상한 건물도 있고 뭐 트위스트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격자도 뭐 옷빛 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개성적인 건물들이 자기 얼굴 표출을 해서 그 건물이
이 도시에서 나타내지고 그것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제가 또 와서 봤을 때 뭐 자주 오겠지만은 와서 봤을 때 진짜 기대가 돼요. 다양한 얼굴들이 이렇게 표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BON 건축사 사무소 김인곤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린 리소스 그린 청라 공장은 지금 이제 첨단 신소재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이제 생산 공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라에 지금 이제 들어오는 이 이제 장소는 첨단 산업시설군으로 이제 조성되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맞은편에 쪽에는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지금 그 청라 신도시에서 이제 남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지역과 그리고 청라 신도시 사이에는 지금 이제 공원 녹지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청라 신공장은 지금 첨단 산업 소재를 지금 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신소재의 이제 부품을 코팅하는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장래가 유망한 이제 기업입니다. 그린 리소스 공장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공장 설계라 하면 생산 영역과 그리고 이제 사무 영역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지에서 생산 영역이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 영역 그리고 이제 복리 영역이 어느 위치로 이 위치를 잡아서 도시적인 경관에서 조화롭게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이제 많이 고민되었었습니다. 청라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업무라는 큰 어떤 이제 품격을 드러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린 리소스 청라 공장 같은 경우에도 향후 앞으로의 이제 비전을 이제 담아서 외부로도 드러내고 싶고, 내부에서도 이제 실질적인 그런 환경을 창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경관 심의 때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어떤 품격을 향한 어떤 그런 기대치, 욕망, 욕구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풍경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풍경이라는 관점이 경관이라는 관점하고 같이 이제 일맥상통한 개념이고요. 풍경이라는 관점은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인 의미가 부분의 의미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전체가 멋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체의 외관 형태가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개념도 포함하지만, 실제적인 개념은 각각의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풍경이라는 개념이 서로 객성을 가진 각자가 즐겁게 스스로 놀 수 있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풍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아마 이제 전체적인 경관의 의미가 처음에 구상했던 이제 구조적으로 딱 이제 단락이 잡혀 있는 그런 이제 경관이 아니라, 아마 이제 서로 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조금 더 체험적이고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의 경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아마 주변에서 공장 설계에서 경관 심의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장은 생산의 실효성, 효율성을 이제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경관을 또 고려해서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이페즈 경관 심의 쪽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이제 모습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름에 걸맞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건물도 보면 전용 공간이 있고 공용 공간이 있듯이 복도가 있고 그다음 방이 있듯이 이제 도시에도 보면 건물이 있고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경관 조율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하나, 뭐 옆에 있는 횡단보도 하나의 디자인들도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누군가가 다 아이디어를 통해서 디자인되어진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인천 경관의 이제 미래 비전은 자연스러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움이라 함은 전체적인 이제 그 풍경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와닿고 그리고 나의 생활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체험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떤 기획과 사전의 어떤 목적 그리고 이름에 걸맞는 품격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자연스러움을 찾고 그리고 실제적인 체험적인 모습들을 이제 조금 작은 부분부터 찾아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세팅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아이패즈 경관 아카데미에 참가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정한건축사 사무소의 조경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스트 청라 건물은 49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업무시설 3개동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는 업무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포함을 하고 있고, 디자인 특징은 지금 뭐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단부에 열려있는 공공보행 통로를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게 면에서 저희가 어메니티 시설을 저희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열려있는 길을 통해서 이쪽 사파이어로와 저쪽 뒤쪽에 있는 정서진 공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1층 접지부 쪽에는 그 어메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공개공지, 휴게 쉼터 등을 연계 계획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열려있는 공간으로 구조를 계획을 했고요. 또 보시면은 저층부 쪽에 저기 미디어 파사트가 보이시죠? 미디어 파사트는 저희가 공공적인 컨텐츠 계획을 해서 이게 공공적인 기여적인 성격을 좀 도시적으로 부여를 하고 건물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단부는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층에는 업무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그 지원 시설, 운동 시설 및 뭐 골프, 휴게실, 그 다음에 그 회의실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층부터는 49층까지 업무 시설로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은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먼저 송도 신도시가 있고 청라가 있고 영종이 있고 이런 아주 우수한 경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도 있지만 구도심 쪽에 가면은 굉장히 또 특색이 있는 인천만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도심의 어떤 경관 요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함께 공존하는 굉장히 흥미롭고 다이나믹한 그런 도시 경관을 가진 도시다. 우리나라에 몇 없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경관심의를 굉장히 타 지자체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 아이패즈에서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위원회에 계신 위원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뭐 건축, 도시, 경관, 조명, 조경 등 그 위원님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위원회 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런 것들이 또 저희 반영을 하면서 건축물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진화될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그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 조금 이런 정책 방향들을 계속 유지해 주신다면은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 도시경관이 또 활력이 일어날 테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스트 청라 건물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저희 큽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저희 실무진과 저희 정한건축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고요. 그런 도시적으로 도시경관적으로는 그런 상징성 있는 건물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1층이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입주하시는 그 사용자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고 또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징성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그 특별한 도시 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책하시는 그 대관청이나 그를 구현하는 우리 건축사들이 심혈을 기울인다면 더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어디에도 없는 상징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된 맵스 아키텍츠의 유산열 소장입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대지는 그 영종도 안에서도 미단시티라고 하는 영종대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결점 지점에 있는 구역입니다. 저희 땅은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필지와 상업지역 필지 그 사이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저희 필지고요. 그걸 고려했을 때 저희가 건물을 설계하면서도 이런 저층형의 단독주택과 고층형의 상업지역 사이에 저희 건물이 어떻게 역할을 할까 그걸 고려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박스형의 건물을 짓게 되면 외부와 접할 수 있는 지점은 1층과 옥상 공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1층 공간과 옥상만 이용하게 되는데, 옥상 공간은 실제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단지 조경시설로만 남기는 옥상으로 만들기보다는 개별 실들이 계단식으로 옥상이 한 개층씩 내려왔다라고 봐서 개별 실들이 직접 외부 마당을 가지는 이런 계단식의 테라스 구조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외부 공간의 계단식 테라스들이 층층층층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저희 건축물에서 이 외부 공간들이 물리적으로는 간섭되진 않지만 시각적이나 도시나 서로 간섭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또 공간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계단형의 건축물을 만든 건 아니고 이런 외부 공간을 어떻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계단형의 외부 공간을 가진 건축물로 발전시켰습니다. 경관 심의를 준비를 하고 인천에 저희 프로젝트는 첫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우선은 인천 아이페즈 경관 지침서는 타 시도에 비해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되게 방대한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심의를 준비할 때 그런 지침서를 통해서 저희는 행정관청이랑 이 지침서가 어떻게 저희 건물에 적용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체크할 수 있었던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페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행정적인 절차도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어떻게 잘 하는 것도 설계 사무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설계 기간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고 그 기간 안에 설계와 건축 행정을 다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항상 심의를 받는 게 경관 심의도 보고 건축 심의도 보고 구조 심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심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심의 기간이라는 게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의를 받다 그러면은 1, 2개월이 또 플러스가 돼서 이 심의를 보는 데만 해도 7, 8개월이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저희 설계사무실도 입장이지만 정해진 기간에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계획적인 부분에 시간을 많이 써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사무실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해진 기간 안에 이런 심의 기간이나 이런 행정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계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패즈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행정관할청에서 심의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끔 좀 간소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합 심의를 보는 걸로 해서 행정기관에 그 소요되는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면 저희 설계사무실 입장에서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계획적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은 다 함께라는 단어가 생각이 됩니다. 인천 경제 자유도시잖아요. 어쩌면 그 말 자체가 한국인과 외국인, 그 다음에 관광객과 원주민, 나와 이웃, 자연과 사람, 이러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런 도시에서는 다 함께라는 단어처럼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인천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건축물처럼 인천 도시라는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이질적이지만 서로 공존하는 그런 인천의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